자유한국당의 담뱃값이나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국민건강권을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서민감사라는 번지르르한 명목하에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코미디, 자기 모순, 거짓말 실토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권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을 했어요.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담배를 끊은 비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네. 결국은 세수를 조금 더 걷어들이기 위한 꼼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뭐 스스로 인정한 격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뭐 그때 뭐 했던 것은 뭐 결국엔 담배 끊는 효과도 없게 됐고,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다시 뭐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뭐 담배값을 낮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스스로 자인을 한 꼴이죠. 네, 예전부터 이미 뭐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을 때 그때 뭐 다른 이면에 좀 연구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얼마 8천 원 정도로 담배값을 올리면은 이게 실제로 금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 4,500원 정도로 올리면은 사실상 금연 효과는 볼 수 없고 이게 아마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필 거다라는 그런 연구 영역 결과가 드러나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예, 딱 거기가 데드라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딱 예. 정확히 4,500원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거죠. 네. 결국은 세금 걷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 위한 네.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꼼수 증세를 해서 서민들의 네, 등골을 네, 이제 빼먹은 그런 셈이 된 거죠. 라이터 없는 담배를 피게 하려고 했던 거네요. 아, 전자담배요. 네. 자, 주대인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근데 이거를 뭐 건강에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뭐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이제 뭐 다시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건 담배를 피워본 사람이면 금방 합니다. 이거 8,000원으로 올려보십시오. 피던 사람이 끊는지. 그건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차라리 밥을 끊어라. 연초를 끊지 말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드님 얘기도 하셨지만 자발적 동기로 인한 금연이 아닌 외부적 요인, 특히 가격으로 인한 그 요인 때문에 아주 뭐 가난한 사람들은 못 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합법적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담배를 피는 방법을 찾지 그거를 금연의 방법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거는 뭐 그 예전에 자유한국당에 전부 다 금연하는 사람만 있었을 것도 아니고 담배 펴본 사람은 알거든요. 요거 올려도 처음엔 좀 참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다 핀다라는 걸 알 텐데 이제 와서 입법 목적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재밌는 SNS상에 도는 재밌는 그 내용이 있었고 봤더니 담뱃값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고문. 이 담배를 사 피우면 이 정권 복지 정책이 성공할 텐데 그래도 이 가격에 사 피우시겠습니까? 바이 자유한국당. 근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이제 막 저렇게 잔인한 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해외 담배들 같은 경우 아주 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또 소비자들이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저 담배 가게에 있는 거를 매번 볼 때마다 보니까 아예 담배 케이스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소형 케이스가 나옵니다. 딱 끼는 거. 네, 그래서 그 소형 케이스에다 담아가지고 담배 피니 그거 안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덜어내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딸 때만 이렇게 하고 그 뒤로는 그 케이스 안 보니까 별로 그러한 유화 효과도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를? 지금 읽어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 이 전체 지금 담배값이나.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예전에 새누리당이죠.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자기들이 올리자고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올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내리자?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지금? 본인들이 3년 전에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세에 반발하기 위해서 저는 증세란 말은 쓰지 않고 과세란 말을 쓰겠습니다. 과세를 한다고 하니 거기에 반발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건 정말 그들이 늘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포퓰리즘, 영어로는 파퓰리즘. 이 파퓰리즘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론 주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던져놓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담배값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에 대해서 뭔가 서민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포퓰리즘인 거지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담배 피는 사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서민 경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 서민 경제를 생각했다면 3년 전에 올리지 않았겠죠. 그때는 왜 올리고 지금은 내립니까? 그러면 그때가 경제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치 홍상수, 김민희 사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정치로서 논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부가 추진한 예전에 본인들이 지지하던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그때는 정당했고 지금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철저히 포퓰리즘적인 거다. 무슨 정책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과세를 어떻게 이제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뭔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발휘된 그런 아주 그 정략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 변호사님, 이게 이렇게 감세가 아니라 담뱃값이나 하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갈 줄 알고 했었을 게 분명한데 네.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 세금 덜 내게 해주니까 담배 싸게 필 수 있으니까 뭐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안 올라가더라도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것 같은데라고 지금 던져본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기네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몇 년 사이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장난하냐? 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가더니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발목 잡는 거 아니라고 너네들은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올리는 거 반대하다가 이제는 뭐 내린다고 하는데 왜 또 다시 반대하느냐. 근데 그 부분은 홍준표 대표가 참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때는 이미 이제 관련돼서 이제 증세가 돼서 담배값으로 인해 쓸 수 있는 밥그릇이 커져버렸습니다. 그 큰 밥그릇을 저희들한테 어쨌든 그 돈이 복지 혜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겨줬기 때문에 그 살림대로 큰 밥그릇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줄이라 그러면 또 피해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세를 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여당이 다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때 당시 2014년 9월에 봤더니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게 성인 남성 흡연율을 44%에서 29% 수준으로 낮추겠다. 근데 하나도 안 낮춰놨죠. 하나도 안 낮춰졌죠. 청소년 흡연율은 좀 낮아졌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돈이 비싸졌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청소년 흡연율은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아까 조대진 변호사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그 행위를 멈추는 것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금을 좀 더 걷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또 그때 당시에 여당을 했던 새누리당이 일정 부분 증세를 향한 방안으로 담배세 인상이라고 하는 카드를 썼었고 그 카드가 먹혀서 어쨌든 세수도 늘어나고 12조 정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내세웠던 금연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 예상은 맞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담배값 인상이 결코 사람들의 금연을 이끌어내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게 증명됐다고 하면 결국은 박근혜 전 정부가 이 담배값 인상을 통해 증세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고 그것은 결국 말은 국민 건강 복지 증진이라고 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뒤로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청소년들이 요즘 뭐 담배값이 올라서 적게 피는 건 사실인데요. 아껴서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껴서 피고 예전만큼 뭐 이렇게 자유롭게 피던 거를 이제 담배 당번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제 부담을 해서 담배 사서 아껴 피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흡연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흡연율은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국민 건강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담배를 좀 어렸을 때 펴본 경험이 있는데 담배값이 비싸지면요. 꽁초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피는 거거든요. 끝까지 피면 니코틴이나 건강에 유해한 게 그 끝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축적이 돼갖고. 그렇죠. 그걸 한두 번 더 빨려고 그러다 보면 국민 건강 확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를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미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필터 녹을 직전까지 피게 되죠. 그러면 그러다 필터까지 더 갖고 막 지지가는 소리까지 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들이 다시 또 정권을 잡는다면 네. 담배값을 그때는 또 올리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담배값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예. 또 지금 여당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5년 후에 왜냐하면 뭐 최소 10년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5년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을 해도 제가 볼 땐 그때 가서 또 말 바꿀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새누리당, 예전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손 뒤집듯이 예전과 지금의 상황이 막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바꾸잖아요. 내용도 바꾸고. 본인들 장관 임명할 때는 엄청나게 문제 있었던 사람들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명하려고 하는 거 반대하고 뭐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고 하는 걸 보면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담배값 인상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인하를 추진하지만 이게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담배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거기 가서 저렇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 3년마다 바꾸고 또다시 법을 바꾸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본인들도 자유한국당도 비난이 일 줄 알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의원 한 명이 입법 발의를 하도록 한 거예요. 아하. 당 차원에서 이걸 예를 들면 모든 당의 어떤 구성원들이 다 사인하지 않고 비난이 일 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핑계대면서 또 올릴 것 같습니다. 4,500원 어설프게 올려서 그러니까 한 45,000원쯤으로 확실하게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그때도 실패하면 이것도 아니었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예. 이렇게 얘기 국민들이 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 예. 보이니까요. 안타까운 거죠. 정 기자님, 네. 담배로 걷어진 세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오르고 난 다음에. 네, 뭐 인상 전에는 한 6조 한 9천억 정도 됐었다가 예. 그다음에 2015년에 담배가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는 10조 5천억 정도. 예. 네, 그리고 지금은 12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담배 피는 게 올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주춤해갖고 좀 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지금은 그때는 주춤했죠. 오히려 네. 지금 원상으로 돌아오면서 담배로 인한 세수가 전체 세수의 한 4%쯤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정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네. 자, 담배값 낮추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낮추자. 그러면 그냥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담배값도 세수가 좀 떨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갖고 한 5, 6조 정도 떨어지면 다른 데서 5, 6조 정도 걷어서 결국 지금 살림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또 세금을 좀 걷도록 하자. 네. 이런 걸 얘기해야지 정상적인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지금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게 그때 2,500원과 지금 2,500원은 전혀 다른 게 그때는 이미 뭐 담배값을 올리기 전에는 그게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이미 4,500원을 기준으로 세수가 이만큼 들어오겠구나라고 정부가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짜는 건데 지금에 와서 뭐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아하. 뭐 담배값을 이렇게 내리자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뭐 100대 과제라고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 많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사실상 이거를 뭐 추진을 불가능하게 아니면 그냥 뭐 혼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자, 게다가 이제 그 당에서도 보면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럼 당신들이 그때 올렸던 게 국민 건강보다도 세수를 올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꼼수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네. 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리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50%가 넘어가고 있고. 근데 이 당에서는 사과는커녕. 아까 홍준표 대표 얘기를 나왔지만 담배세를 인상할 때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왜 담배값 인하를 반대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고 구조예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국민한테 충분히 뭐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그런 부분도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설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진실되지 않고 그런 그 정책에 관련된 판단이 뭐 그 당시에도 정책을 밀어붙일 때도 정치적이었고 지금도 정치적인 이유로 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정말 실험 대상, 뭐 실험실의 쥐 역할밖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스스로가 조금 자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겠다. 계속 감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큰 프레임으로 보면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과세 정책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포퓰리즘이에요. 아니 유류세 인하도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당이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 120명 가까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법인세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국민 복지를 늘리고 서민들의 개인 소득에서는 가능한 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예. 아니, 기업들에게 법인세 물리는 건 내리자고 자꾸 주장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서 유류세 내리겠다. 이것도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이번에 과세를 어떤 형태로든 막겠다는 것을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서민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민감하게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담배값, 유류세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포퓰리즘적으로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면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전체 뭐 본인도 자유한국당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왜 이게 필요하고 얼만큼 올리고 얼만큼 올렸을 때 어떤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거 잘 설명 안 하잖아요. 지금 담배값 인하해서 그러면 또 유류세 인하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랬을 때 어떤 앞으로 증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 전혀 설명 안 하고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게 얼마나 정치적인 수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도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 그러니까 2천억 이상 구간을 44%인가요? 44%인가요? 그다음 초고소득세 25%. 법인세는 25%. 25%. 그다음에 초고소득자는 40몇 %. 44%.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예. 연 그 소득이 5억 넘어가는 사람들 과세 기준 예. 5억을 넘을 경우에 그럼 3조 8천억 증가하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담배값이나 유류세 인하하게 되면 12조 2천억이면 자 일단 뭐 대기업 초고소득 증세 해도 양쪽을 비교하게 되면 이제 한 9억 정도가 결손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네. 9조 정도가. 네, 9조. 그러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9조 이렇게 내는 부분을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한다는 게 정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9조 갖고 너희도 골탕 먹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9조 갖고 골탕 먹는 건 또 서민인데. 예. 결국은 서민이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법인세 올리자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안 올리려면 누구한테 올려야 됩니까? 개인 소득에서 결국은 또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서민 감세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고 하는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되는 있어 본인들도 네. 증세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주장했던 그런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설명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뭔가를 던져놓고 뭔가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것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인상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1야당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이게 일반 용어로 하자면 뭐 정권도 이렇고 이제 우리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세금 내리자고 하면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은 좋아할 테니 내리고 나면 그 수습은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정권 잃으면 우리는 좋은 거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이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제로 3조 8천억 그러니까 1% 증세 그 부분도 3조 8천억이
이번에 봤더니, 청년 일자리 늘리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늘리는 거, 2명, 3명을 고용하게 되면 2명은 본인들이 기업에서 그 회사에서 내고 1명은 국가에서 내주는 그 예산이 한 4조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맞으면 정책을 잘 세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야 니네 4조 부족한 거 여기 올렸고 이거 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치라고 하는 거 예산을 잘 세웠고 꼭 필요한데 쓰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걸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은 지금 정부가 뭐 지금 새로 출범한 지 뭐 1년이 됐다거나 1년이 됐다거나 지표로서 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좀 이제 짐 좀 꾸려갖고 뭐 해보겠다는데 자꾸 나는 모르겠고 그냥 뭐 하면 맛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지표를 보고 국민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는 들어야죠. 근데 그런 비판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협조해야 될 야당이 맛 좀 봐라라고 하고 있으니 걸려 넘어지는 건 국민 아닙니까? 저는 더 황당한 것은요. 법인세 인상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논리가 법인세 인상하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아니 기업에서 본사를 옮기는데 단순히 세금 올라가는 거 하나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겠죠. 저는요. 본사를 옮기거나 공장을 이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세금뿐만 아니라. 이전 비용 갖고 차라리 한 5년 동안 세금이 낫겠죠. 그러니까요. 그거 2%, 3% 올리는 그거 원래 이명박 정부 이전에 냈던 금액 25%예요. 그걸 낮춰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보다 낮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뭐 다른 나라는 내리는데 우리는 올린다는 등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갈 거라는 등 이런 아주 그 선전적인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은 저는 서민을 위한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에게 대기업들, 초대기업들이 국민들이 물건 사주고 국민들이 열심히 홍보해주고 이래서 돈 벌었으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예. 그 서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는데 서민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결국은 서민 정당이 아니라 부자들을 보호하는 정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 기자님. 네. 바른정당에서는 오히려 발끈해요. 이번에 그 추경 통과시킨 거 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 보면서 네. 도대체 이렇게 갖고 어떻게 그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의 복지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차이가 없다. 네. 이런 비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세를 본격화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복지를 더 늘려나갈 것인지를 얘기하라. 이게 바른정당 주장이거든요. 네. 뭐 바른정당 주장뿐이 아니라 그때 100대 국정과제가 나왔을 때 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뭐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개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일단은 뭐 들어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명확해야 그다음에 지출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에서 계속 뭐 증세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고속자나 아니면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매기겠다 뭐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바른정당도 뭐 비슷한 의미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유한국당 담배세 인하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에서 뭐 극으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포퓰리즘 정당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비판을 한 걸로. 아니 네. 그 증세 문제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거의 정의당 수준으로 그 진보적이에요. 네, 뭐 지난 대선 기간에도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증세를 어느 정도 뭐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뭐 당연히 뭐 선행이 돼야겠고, 그다음에 뭐 지출 감소도 재정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겠지만 앞으로 좀 증세가 이루어져야 이제 복지국가로 좀 가는 길이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보면 조대인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만 빼놓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중부담 중복지.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전향적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저 세금 깎아주면 아까도 잠깐 우리가 계산해 봤지만 9조 정도. 9조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 구조에 대한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복지의 직접적인 혜택은 바로 저소득계층과 서민들인데, 이제 이거 있는 거 잘못 건드렸고 감세했다가 우리 피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일 거고, 우리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세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1%뿐만 아니라 10%까지도 좀 올리고, 그리고 아주 중산층도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돈 10,000원이라도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돼야 될 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그 깎아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증세를 하는데 명확하게 증세를 하는 그 집단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기업하고 초고소득층.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걷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집단한테만 더 걷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도움이 더 필요한 취약계층한테 지금 나눠준다는 취지로 지금 더 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 증세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 지금 감세가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물론 서민들의 담배값 줄여주면 좋죠. 근데 이런 부분을 줄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진 밥그릇에 관련돼서 줄이면 사실상 피해보는 건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에 관련돼서 또 다른 약자가 또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 감세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뭐 서민들 잘 살게 하고 주머니 더 채워주기 싫어서 감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최 교수님,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손해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질러보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미 제가 볼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뭐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봐서 본인들이 뭔가 그냥 이슈를 해서 이게 손해보더라도 본인은 뭐 믿질 건 없는 거죠.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서민들 중에 혹시나 누구라도 이 말에 뭐 동의를 하거나 현혹이 돼서 또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단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일부는 본인들한테 지지를 다시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 정책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나도 그만 나게 되면 더 좋은 거고, 이런 자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이 공당이, 그것도 제1야당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정책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되고 말고 관계없이 그냥 한번 질러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당이 할 일이 아니고, 무슨 이거 뒷골목에 있는 분들은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뒷골목에 있는 분들을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예. 앞골목보다 뒷골목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뒷골목에 앉아서 앞골목 먹고 그러는 거죠. 앞골목에서 못 먹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서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담배세 민감한 분들은 좀 낮추는 걸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전혀 없진 않아요. 네. 한 60대 40 정도는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좀 낮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도대체 니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만만한 우리 서민들만 갖고 자꾸 이러냐. 정말 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좀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 좀 더 낼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 네. 그렇게 왜 자꾸 뻑하면 우리들만 이렇게 쥐고 온다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니, 먹고 사느라고 바쁜 사람들 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냐고요. 네, 좀 열받죠, 사실. 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올릴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또 내린다고, 그것도 똑같은 정당이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화가 나고 또 열받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랄까, 어쨌건 뭐 세수를 확충해야 되니까 좀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부세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당시 뭐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일부 언론들이 세금 폭탄이란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버림으로써 그게 마치 서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인데 그게 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인 것처럼,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좀 그랬던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이런 기억을 다시 좀 되살리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해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속으로 미소 짓지 않을까요? 어쨌든 프레임을 자기들이 아젠다를 잡고 갔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을 건 없다. 해봤자 서민들한테 욕먹을 일은 잘 모르는 서민들한테는 기망 정치를 함으로써 효과는 봤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기네들은 좋은 거고, 아니면 관련된 프레임을 또 만들어서 이제 공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국민이 이제 감동을 하지 않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속였네라는 정치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정권은 다시 찾아오기 점점 더 요원해지죠. 예.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걷자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럼 담배세도 내리고 그럼 세금을 딴 데서 걷어야 되는데 그럼 또다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그럼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서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서민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법인세 그렇게 올리지 말자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기업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담배값은 내리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논리의 모순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조대진 변호사님, 그때 당시에 담배값 올릴 때,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문재인 당시 의원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것이 증세 논리, 세금이 좀 걷어지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보다도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논리가 얼토당토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대선 기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비판한 것은 담배세를 올리는 것 그 자체만을 비판한 게 아니라요.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그 행동과 습성에 관련돼서 비판을 한 겁니다. 서민이 지금 담배값을 아무리 복지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배로 올리면 서민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정치를 자꾸 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 결과를 떠안아야 되는 이런 대책 없는 이런 행동들, 정치 행태를 비판한 것이어서 당장 2배 올리면 어떡하냐. 그거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너지 생활에 피해로 다가오는데 이런 거 고려 없이 올린다는 그런 정치적 행태를 비판한 거라고 봐야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일테면 좋다 담배값 내리자. 예. 당신들 주장대로 내리는데 담배값 세수 결손되는 거 안을 내라. 예. 안을 끝까지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안 낼라 그러겠죠. 유류세 그렇겠죠. 인하하자. 예.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는 간접세인데 인하하자. 예. 대신에 소득 구간 1분위 10% 안에 있는 분들 세금 좀 더 걷자. 그렇게 되면 20%에 있는 분들이 전체 소득의 50%를 올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신들 그 주장해라. 그렇게 못하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러면 자유한국당 아주 폭탄 맞을 겁니다. 문자 폭탄. 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책도 없이 일단 발목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부족한 세수를 채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담배값 내리자, 유류값 내리자 이런 파퓰리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예. 과연 정말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담배값을 내리고 유류값을 내리자 하면 환호를 보내던 국민들만 있었던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 동안 6개월 동안 촛불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렇게 내려서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의 복지가 줄어들 것이고 복지가 줄어들면 일자리 국내 소비 또한 줄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생각하는 국민이 되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 6조 정도 떨어지면 다른 데서 5, 6조 정도 걷어서 결국 지금 살림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또 세금을 좀 걷도록 하자. 네. 이런 걸 얘기해야지 정상적인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게 그때 2,500원과 지금 2,500원은 전혀 다른 게 그때는 이미 담배값을 올리기 전에는 그게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이미 4,500원을 기준으로 세수가 이만큼 들어오겠구나라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짜는 건데 지금에 와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담배값을 이렇게 내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라고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 많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사실상 이거를 추진을 불가능하게 아니면 그냥 혼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자, 게다가 이제 당에서도 보면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럼 당신들이 그때 올렸던 게 국민 건강보다도 세수를 올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꼼수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네. 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리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50%가 넘어가고 있고. 근데 이 당에서는 사과는커녕. 아까 홍준표 대표 얘기를 나왔지만 담배세를 인상할 때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왜 담배값 인하를 반대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고 구조예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국민한테 충분히 뭐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그런 부분도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설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진실되지 않고 그런 그 정책에 관련된 판단이 뭐 그 당시에도 정책을 밀어붙일 때도 정치적이었고 지금도 정치적인 이유로 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정말 실험 대상, 뭐 실험실의 쥐 역할밖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스스로가 조금 자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겠다. 계속 감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큰 프레임으로 보면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과세 정책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포퓰리즘이에요. 아니 유류세 인하도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120명 가까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법인세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국민 복지를 늘리고 서민들의 개인 소득에서는 가능한 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예. 아니, 기업들에게 법인세 물리는 건 내리자고 자꾸 주장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서 유류세 내리겠다. 이것도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이번에 과세를 어떤 형태로든 막겠다는 것을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서민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민감하게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담배값, 유류세 같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포퓰리즘.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들이 다시 또 정권을 잡는다면 네. 담배값을 그때는 또 올리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담배값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예. 또 지금 여당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5년 후에 왜냐하면 뭐 최소 10년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5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을 해도 제가 볼 땐 그때 가서 또 말 바꿀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새누리당, 예전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순 뒤집듯이 예전과 지금의 상황이 막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바꾸잖아요. 내용도 바꾸고 본인들 장관 임명할 때는 엄청나게 문제 있었던 사람들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명하려고 하는 거 반대하고 뭐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고 하는 걸 보면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담배값 인상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인하를 추진하지만 이게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담배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거기 가서 저렇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 3년마다 바꾸고 또다시 법을 바꾸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본인들도 자유한국당도 비난이 일 줄 알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의원 한 명이 입법 발의를 하도록 한 거예요. 아하. 당 차원에서 이걸 예를 들면 모든 당의 어떤 구성원들이 다 사인하지 않고 비난이 일 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핑계대면서 또 올릴 것 같습니다. 4,500원 어설프게 올려서 그러니까 한 45,000원쯤으로 확실하게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그때도 실패하면 이것도 아니었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예. 이렇게 얘기 국민들이 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 예. 보이니까요. 안타까운 거죠. 정 기자님, 네. 담배로 걷어진 세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오르고 난 다음에. 네, 뭐 인상 전에는 한 6조 한 9천억 정도 됐었다가 예. 그다음에 2015년에 담배가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는 10조 5천억 정도. 예. 네, 그리고 지금은 12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담배 피는 게 올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주춤해갖고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금은 그때는 주춤했죠. 오히려 네. 지금 원상으로 돌아오면서 담배로 인한 세수가 전체 세수의 한 4%쯤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정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네. 자 담배값 낮추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낮추자. 그러면 그냥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담배값도 세수가 좀 떨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하고 공할 텐데 그래도 이 가격에 사 피우시겠습니까? 바이 자유한국당. 근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이제 막 저렇게 잔인한 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해외 담배들 같은 경우 아주 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또 소비자들이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저 담배 가게에 있는 거를 매번 볼 때마다 보니까 아예 담배 케이스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소형 케이스가 나옵니다. 딱 끼는 거. 네, 그래서 그 소형 케이스에다 담아가지고 담배 피니 그거 안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덜어내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딸 때만 이렇게 하고 그 뒤로는 그 케이스를 안 보니까 별로 그러한 유화 효과도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를? 지금 읽어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 이 전체 지금 담배값이나.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예전에 새누리당이죠.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자기들이 올리자고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올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내리자?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지금? 본인들이 3년 전에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세에 반발하기 위해서 저는 증세란 말은 쓰지 않고 과세란 말을 쓰겠습니다. 과세를 한다고 하니 거기에 반발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건 정말 그들이 늘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포퓰리즘, 영어로는 파퓰리즘. 이 파퓰리즘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론 주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던져놓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담배값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에 대해서 뭔가 서민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포퓰리즘인 거지. 제가 볼 때는 정말 담배 피는 사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서민 경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 서민 경제를 생각했다면 3년 전에 올리지 않았겠죠. 그때는 왜 올리고 지금은 내립니까? 그러면 그때가 경제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치 홍상수, 김민희 사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정치로서 논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부가 추진했던 예전에 본인들이 지지하던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그때는 정당했고 지금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철저히 포퓰리즘적인 거다. 무슨 정책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과세를 어떻게 이제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뭔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발휘된 그런 아주 그 정략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 변호사님, 이게 이렇게 감세가 아니라 담배값이나 하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갈 줄 알고 했었을 게 분명한데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 세금 덜 내게 해주니까 담배 싸게 필 수 있으니까 뭐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안 올라가더라도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닐 것 같은데라고 지금 던져본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기네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몇 년 사이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장난하냐? 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가더니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발목 잡는 거 아니라고 너네들은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담배값이나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국민건강권을 내세우며 담배값 인상을 밀어붙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서민감사라는 번지르르한 명목하에 담배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코미디, 자기 모순, 거짓말 실토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권을 이유로 담배값을 인상을 했어요.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담배를 끊은 비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세수를 조금 더 걷어들이기 위한 꼼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뭐 스스로 인정한 격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뭐 그때 뭐 했던 것은 뭐 결국엔 담배 끊는 효과도 없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다시 뭐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뭐 담배값을 낮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스스로 자인을 한 꼴이죠. 예전부터 이미 뭐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을 때 그때 뭐 다른 이면에 좀 연구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얼마 8,000원 정도로 담배값을 올리면은 이게 실제로 금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 4,500원 정도로 올리면은 사실상 금연 효과는 볼 수 없고 이게 아마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필 거다라는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드러나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딱 거기가 데드라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딱 정확히 4,500원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거죠. 결국은 세금 걷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 위한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꼼수 증세를 해서 서민들의 네, 등골을 네, 이제 빼먹은 그런 셈이 된 거죠. 라이터 없는 담배를 피게 하려고 했던 거네요. 아, 전자담배요. 네. 자, 주대인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근데 이거를 뭐 건강에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뭐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이제 뭐 다시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담배를 피워본 사람이면 금방 합니다. 이거 8,000원으로 올려보십시오. 피던 사람이 끊는지. 그건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차라리 밥을 끊어라. 연초를 끊지 말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드님 얘기도 하셨지만 자발적 동기로 인한 금연이 아닌 외부적 요인, 특히 가격으로 인한 그 요인 때문에 아주 뭐 가난한 사람들은 못 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합법적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담배를 피는 방법을 찾지 그거를 금연의 방법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거는 뭐 그 예전에 자유한국당에 전부 다 금연하는 사람만 있었을 것도 아니고 담배 펴본 사람은 알거든요. 요거 올려도 처음엔 좀 참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다 핀다라는 걸 알 텐데 이제 와서 입법 목적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재밌는 SNS상에 도는 재밌는 그 내용이 있었고 봤더니 담배값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고문. 이 담배를 사 피우면 이 정권 복지 정책이 대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올리는 거 반대하다가 이제는 뭐 내린다고 하는데 왜 또 다시 반대하느냐. 근데 그 부분은 홍준표 대표가 참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때는 이미 이제 관련돼서 이제 증세가 돼서 담배값으로 인해 쓸 수 있는 밥그릇이 커져버렸습니다. 그 큰 밥그릇을 저희들한테 어쨌든 그 돈이 복지 혜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겨줬기 때문에 그 살림대로 큰 밥그릇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줄이라 그러면 또 피해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세를 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여당이 다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때 당시 2014년 9월에 봤더니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그 당시 그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게 성인 남성 흡연율을 44%에서 29% 수준으로 낮추겠다. 근데 하나도 안 낮춰놨죠. 하나도 안 낮춰졌죠. 청소년 흡연율은 좀 낮아졌다고 네,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돈이 비싸졌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청소년 흡연율은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아까 조대진 변호사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그 행위를 멈추는 것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금을 좀 더 걷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또 그때 당시에 여당을 했던 새누리당이 일정 부분 증세를 향한 방안으로 담배세 인상이라고 하는 카드를 썼었고 그 카드가 먹혀서 어쨌든 세수도 늘어나고 12조 정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내세웠던 금연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 예상은 맞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담배값 인상이 결코 사람들의 금연을 이끌어내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게 증명됐다고 하면 결국은 박근혜 전 정부가 이 담배값 인상을 통해 증세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고 그것은 결국 말은 국민 건강 복지 증진이라고 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뒤로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청소년들이 요즘 뭐 담배값이 올라서 적게 피는 건 사실인데요. 아껴서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껴서 피고 예전만큼 뭐 이렇게 자유롭게 피던 거를 이제 담배 당번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제 부담을 해서 담배 사서 아껴 피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흡연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흡연율은 그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국민 건강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담배를 좀 그 어렸을 때 펴본 경험이 있는데 담배값이 비싸지면요 꽁초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피는 거거든요. 끝까지 피면 니코틴이나 건강에 유해한 게 그 끝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축적이 돼갖고. 그렇죠. 그걸 한두 번 더 빨려고 그러다 보면 국민 건강 확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를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미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필터 녹을 직전까지 피게 되죠. 예. 그러면 그러다 필터까지 더 갖고 막 지지직 하는 소리까지 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